사이다 무비튼. 영업사원으로서 매일 영업을 다니는 나는 그날 우연히 집 근처 거래처에 와 있었다. 항상 점심은 동료와 같이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있겠다 싶어 그날은 집에서 먹기로 했다. 그러다 집 베란다에 본 적이 없는 아내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다. 얘가 저렇게 화려한 속옷이 있었나? 처음 보는 속옷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본 적이 없는 남자랑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저 새끼는 누구냐?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확인해도 내가 사는 건물, 우리 집에 내 아내인 게 확실했다. 게다가 나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 잘못 봤을 리가 없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바로 계단을 올라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 후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 문을 잠가버렸다. 아내는 분위기에 취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베란다 문 너머로 내 모습을 보여주자 베란다에서 라고 아내가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상간남도 덩달아 이쪽을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들어와 내게 변명을 하려고 베란다 문에 손을 뻗었지만 내가 문을 잠가버린 탓에 당연히 열릴 리가 없다. 여보, 이것 좀 열어봐. 라며 문을 두드리는 아내. 참고로 아내의 옷과 상간남의 옷은 거실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아무래도 둘은 노출 행위가 취향인 듯하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 테니까 좀 열어달라고. 남자는 어떻게든 도망쳐보겠답시고 베란다에서 이곳저곳 살피고 있지만 여긴 3층이고 건물 바닥은 콘크리트다. 죽을 각오가 아닌 이상 뛰어내릴 수는 없는 노릇.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나는 오히려 냉정하게 집안에서 뭔가 불륜 증거가 없을까 찾아다녔다. 그리고 아내 핸드폰을 집어들고 사진첩을 들어가 보니 증거 사진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길래 바로 내 핸드폰으로 보냈다. 여보, 너무 추워.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 제발. 아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기 마련. 창문 밖을 보자 몇 명의 사람들이 알몸 상태의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고 상간남은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모습을 감추고 아내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었다. 아마 어떻게 좀 해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놈은 나한테도 야, 빨리 좀 열어! 라며 밖에서 안 보이도록 해서 소리치는데 당연히 목소리는 그대로 울려 퍼지는 상태. 나는 둘을 무시하고 남자 옷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안에 회사 명함과 면허증이 들어있길래 그것도 바로 사진 찍어 두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남이 야, 너 뭐해? 뭐긴 아내 불륜 상대 신원 확보하는 거 안 보여? 잠깐만, 야,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야? 마침 너네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걸지 마! 베란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베란다 문을 부술 만한 물건도 없고 꽤나 튼튼해서 어쩔 도리도 없다. 나는 발이 넓은 친구에게 연락해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상간남 아내의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처를 얻어냈다. 야, 너 이 번호 알지? 아내의 번호라는 것을 눈치챈 상간남은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야, 하지마! 하지마!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우리 집 주소 그리고 카톡을 알려주고 증거 사진을 몇 장 보낸 뒤 여기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상간남의 집은 여기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겠다 싶었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장인 장모님도 호출했다. 아내와 상간남은 이 절망적인 상황과 바깥의 추위로 인해 베란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나는 그제서야 베란다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도망도 못 갈 테니까. 아내는 덜덜 떨며
당신 미쳤어? 내가 얼어서 죽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장인어른은 바로 아내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경멸하는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냐? 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상간남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간남을 쳐다봤지만 상간남은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바로 청문회를 열었다. 듣자 하니 둘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아내 핸드폰 속에는 아내의 알몸 사진이나 관계를 맺는 영상까지 싹 다 보관되어 있었다. 상간남은 아내의 동창으로 동창회 때 서로 눈이 맞아 그날 바로 호텔까지 갔다고 한다. 그 후로 주 2, 3일 정도로 빈번하게 만나왔다고. 확실히 동창회 이후로 아내가 외출하는 일이 늘긴 했었지만 동창회 직후라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또 놀고 싶은 거겠거니 해서 별 생각 없이 보내줬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상간남과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참고로 데이트 비용은 항상 아내가 냈다는데 내가 벌어서 모아놓은 3천만 원을 다 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건 아내와 결혼하기도 전에 모은 돈이라 100% 내 지분이다. 나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하길 희망했다. 그러자 아내는 안 돼, 헤어지는 건 싫어. 당신이 하는 말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라고 말했지만 장인어른이 다시 한번 옆에서 뺨을 세게 후려치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넌 이제 그냥 네가 벌인 짓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모르겠냐? 아내는 자신의 아빠에게 2차례나 얻어맞아 풀이 죽었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장모님도 딸이 맞아서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짓긴 하셨지만 이유가 이유인 만큼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른 채 하고 계셨다. 물론 저는 태연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지만 그쪽도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실 테니까 결국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자 상간남 아내가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라서 위자료는 이 사람이 낼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잠깐만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1년이 잠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기회는 있었을 텐데요. 사진이나 영상까지 찍어가며 마음껏 즐겨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건 좀 아니죠? 내 팩폭에 상간남은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아내 핸드폰에서 옮긴 데이터를 상간남 아내분께도 전해주었다. 그 후 상간남은 자기 아내에게 끌려 돌아갔고 아내는 장인 장모님이 데려가셨다. 그 후 나는 상간남과 아내에게는 그간 다 써버린 3천만 원을 더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나는 딱히 사람을 써서 둘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아니라서 상간남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그 회사는 상간남 아내 부모님 백으로 들어간 거였다고 한다. 이번 일을 알게 된 상간남 아내의 부모님이 분개하여 상간남을 죽기 직전까지 팼다는 사실을 나중에 상간남 아내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듣게 되었다. 당연히 불륜을 저지른 놈을 그대로 회사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상간남은 바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날 사건으로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다 퍼진 탓에 그대로 그 집에 계속 살기도 뭐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뭐 문을 잠근 게 나 자신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이사 비용과 새로 살 집도 장만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이사할 수 있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아 아기도 없어 앞으로 임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신이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아기라도 있었다면 아기의 존재 자체가 아내와의 이혼을 주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친권 문제도 있으니 이혼하려고 해도 시간도 꽤 걸렸을 테고.
뭐 그렇게 되었더라도 절대 아내에게 넘겨줄 생각도 없지만 나는 내가 부양하면 그만이니 아내가 일을 안 해도 상관없었고 아내도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더 적성에 맞았는지 딱히 일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모님과 상간남에게 버려진 아내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위자료는 앞으로 몇 년이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